여보, 이거 봐봐. 옆집 펜션은 가격을 이렇게 올려도 예약이 꽉 차네. 우리도 올리자. 남들 다 올리는데. 82만 원. 이 금액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이 숫자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여수 돌산 풀빌라 성수기 1박 요금이었습니다. 주변 숙소들이 다 올리길래 우리도 올렸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62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다들 받는 가격이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들이 250개 숙소였습니다. 250개가 똑같이 82만 원을 받으면 손님은 시설 좋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 시설은 중간이었습니다. 가격은 상위권이었습니다. 후기가 나빠졌습니다. 예약이 줄었습니다. 가격을 내렸을 땐 이미 신뢰가 깨진 뒤였습니다. 그 82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빚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순천에서 35년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내는 초등교사 33년, 부부 합산 68년 교직 경력,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퇴직하고 여수 돌산 풀빌라를 샀습니다. 7억 8천만 원, 퇴직금 2억 8천, 적금 7천, 담보대출 4억 3천을 끌어모았습니다. 첫 해 여름은 좋았습니다. 가동률 75%, 루프탑에서 바비큐 연기가 피어오르고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아내가 허브를 꺾어 숯불에 올려줬습니다.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8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예약이 더 빨리 찼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니 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격 대비 아쉽습니다. 82만 원인데 이 정도요? 평점이 4.8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0.5점이 예약을 갉아먹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가동률 12%,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자가 2배,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90만 원. 연금으로 메꿨습니다. 매도를 내놨지만 안 팔렸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차 경매 낙찰가 2억 7천, 7억 8천에 산 건물입니다. 5억 1천이 사라졌습니다. 빚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물류센터로 갑니다. 시급 11,000원으로 빚을 갚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감고 박스를 나릅니다. 분필 잡던 손에 물때가 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들 받는 가격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들 받는 가격이 다들 망하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나는 다들이라는 말을 조심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천 시내중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6시 45분.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교문 위 현수막에 제사 18회 졸업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현수막 끝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3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신임 교사였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는 날이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책상 위에 분필 가루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 12자루, 출석부 묶음, 낡은 삼각자, 그리고 맨 밑에 계산기 하나.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였습니다. 1989년에 샀습니다. 발령받고 첫 월급 타던 날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문구점에서
16,000원 주고 샀습니다. 버튼 위 숫자가 달아서 4와 7이 잘 안 보였습니다. 35년간 시험 채점할 때마다 이 계산기를 썼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만 장의 답안지를 이 버튼으로 채점했습니다. 계산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9시에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강당 뒤편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학사모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1989년에도 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키보다 작았습니다. 지금은 3층 창문보다 높습니다. 나무는 35년 동안 자랐고 저는 35년 동안 늙었습니다. 시기 끝나고 3학년 4반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김종화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색종이로 접은 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학 싫었는데 선생님은 좋았어요. 건강하세요. 그걸 읽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분필 가루를 35년간 마셔서 목이 원래 잘 쉬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 교무실 책상을 비웠습니다. 짐을 종이 상자 2개에 담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똑같은 말이 15번쯤 오갔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교문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쌩쌩 지나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너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건물이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5년이 끝났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 미숙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순천 시내 초등학교에서 33년을 가르쳤습니다. 아내 앞에 종이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33년치 물건들이었습니다. 당신도 끝났어? 응. 끝났어. 우리는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부부 합산 교직 경력 68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월급 420만 원, 아내 월급 390만 원. 합치면 매달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절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 수입이 1억을 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이랑 맞먹는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살림은 단순했습니다. 순천 조례동 32평 아파트. 2004년에 1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2022년 기준 시세가 3억 8천만 원쯤 됐습니다. 차는 2016년식 소렌토 하나. 외식은 한 달에 2-3번. 그것도 순천만 근처 백반집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순대국이 5,000원인 곳. 거기서 소주 한 병 시키면 아내가 항상 반 잔만 마시고 제 잔에 부어줬습니다. 그게 우리 외식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2억 8천만 원.
남은 월 연금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월 220만 원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합쳐서 매달 350만 원. 공무원 연금이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밥 먹고 가끔 여행 다니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적금도 있었습니다. 7천만 원. 15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아파트 한 채 3억 8천, 퇴직금 일시금 2억 8천, 적금 7천, 월 연금 350. 그게 68년 교직 경력의 결산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아침 6시 20분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운동화를 신고 같은 길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신발을 정리하던 손이 무릎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하는데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험지를 채점했습니다. 주말에도 수학 경시대회 감독을 다녔습니다. 아내 생일에 케이크 하나 제대로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교실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33년 동안 나를 기다렸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든 아침이었습니다. 2022년 4월이었습니다. 퇴직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천역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퇴직한 선생님 8명이 모였습니다. 국어선생, 영어선생, 체육선생. 다들 30년 넘게 교단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잔이 돌았습니다. 얼굴들이 붉어졌습니다. 후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수학 안 가르치고 뭐 하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형, 여수 돌산에 풀빌라 하나 나왔는데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끝물이라 주인이 정리한대요. 루프탑에서 바다 보인다던데.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루프탑, 바다. 집에 오는 길에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이버에 여수 풀빌라 매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인피니티 풀에 노을이 반사된 사진, 루프탑 바비큐 그릴 위로 하늘이 붉게 물든 사진, 수영장 물 위로 돌산대교 야경이 반짝이는 사진, 성수기 월 매출 2천만 원 가능이라는 문구. 특히 한 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루프탑에서 고기를 굽는 남자의 뒷모습. 그 뒤로 여수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 위로 어선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저기서 살면 어떨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아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수영장 사진, 루프탑 사진, 야경 사진. 아내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수, 돌산. 예쁘다. 그 두 글자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순천에서 여수까지 차로 40분. 아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 시내를 지나 돌산대교로 향했습니다. 다리 입구에서 차가 막혔습니다. 주말이라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짠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다리 아래로 은빛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여수 시내의 건물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돌산의 초록 산등성이가 펼쳐졌습니다. 멀리 향일암 쪽 능선이 오후 햇살에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33년간 교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에 수평선이 담겼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 한마디가 7억 8천만 원짜리 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풀빌라는 돌산읍 해안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50m쯤 떨어진 곳, 3동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각 동마다 개인 수영장, 테라스, 그리고 루프탑 바비큐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코로나 때 지은 건물이에요. 2020년에 완공됐는데 처음 2년은 대박이었어요. 근데 주인분이 개인 사정으로 정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통창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니 개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4m 곱하기 6m 크기. 물이 맑았습니다. 물 위로 구름 그림자가 흘러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루프탑에 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60도로 여수 앞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산대교의 케이블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거북선대교 너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정면에는 남해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비큐 그릴 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릴 옆 난간에 작은 풍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 좋다. 그 한마디가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살면 안 될까였고 두 번째는 이 소리 좋다였습니다. 저는 그 두 마디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매가 7억 8천입니다. 요즘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온 거예요. 주인분이 급하시거든요. 7억 8천만 원.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2억 8천. 적금 7천. 합쳐서 3억 5천. 부족분 4억 3천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천 아파트 담보로 2억. 풀빌라 건물 담보로 2억 3천. 합쳐서 4억 3천. 가능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엑셀을 열었습니다. 35년간 수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성수기 가동률, 비수기 가동률, 1박 요금,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 대출 이자 하나하나 셀에 입력했습니다. 성수기 6월부터 9월 넉 달. 가동률 80% 가정. 주말 1박 62만원 기준. 월 매출 약 1,500만원. 비수기 10월부터 다음 해 5월 8달. 가동률 40% 가정. 월 매출 약 600만원. 연간 평균 월 매출 약 900만원. 관리비, 수도, 전기, 청소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 빼면 월 순이익 약 500만원. 대출 이자 월 115만원 연 3.2% 기준. 순이익에서 이자 빼면 385만원. 연금 350만원 더하면 월 735만원. 엑셀 시트 마지막 셀에 표시된 숫자가 깔끔했습니다.
월 735만 원. 지금보다 2배 넘는 수입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틀린 건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가정이 틀렸을 뿐입니다. 2022년 6월 초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7,800만 원. 한 달 뒤 중도금 2억 3,400만 원. 잔금일에 나머지를 치렀습니다. 등기 서류를 받아드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월 순이익 500만 원. 그 숫자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6월 말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야놀자 여기 어때?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루프탑에서 노을 사진, 수영장에 물 반짝이는 사진, 바비큐 그릴 위에 불꽃 사진. 아내가 화분에 허브를 심어서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로즈마리, 바질, 타임. 초록 잎이 사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첫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4인 가족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체크인했습니다. 아이 둘이 수영장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에 뛰어들어 첨벙거렸습니다. 부모가 루프탑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돌산대교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다리가 보석 목걸이처럼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좋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습니다. 첫 달 가동률이 75%를 찍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성수기 주말 1박 요금 62만 원. 평일은 40만 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여수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우리 숙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루프탑에서 바비큐하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숯불 위에 소갈비가 올라가 있고 뒤로 여수 앞바다에 노을이 붉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 하나로 일주일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루프탑 바비큐장 한쪽에 작은 화분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허브를 심었습니다. 손님들이 고기 구울 때 로즈마리를 한 줄기 꺾어다 숯불 위에 올려주는 게 아내의 서비스였습니다. 연기 속에 허브 향이 섞이면 손님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3년간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면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하고 부르면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잘한 거구나. 7월이 됐습니다. 가동률이 더 올랐습니다. 80%를 넘었습니다. 야놀자에서 여수 인기 숙소 톱 30에 들었습니다. 후기가 쌓였습니다. 평점 4.8. 거의 여보, 이거 봐봐. 옆집 펜션은 가격을 이렇게 올려도 예약이 꽉 차네. 우리도 올리자. 남들 다 올리는데. 82만 원. 이 금액을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십니까? 이 숫자가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제가 운영했던 여수 돌산 풀빌라 성수기 1박 요금이었습니다. 주변 숙소들이 다 올리길래 우리도 올렸습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62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다들 받는 가격이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지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들이 250개 숙소였습니다.
250개가 똑같이 82만 원을 받으면 손님은 시설 좋은 곳으로 갑니다. 우리 시설은 중간이었습니다. 가격은 상위권이었습니다. 후기가 나빠졌습니다. 예약이 줄었습니다. 가격을 내렸을 땐 이미 신뢰가 깨진 뒤였습니다. 그 82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빚의 씨앗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입니다. 순천에서 35년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아내는 초등교사 33년, 부부 합산 68년 교직 경력,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렸습니다. 퇴직하고 여수 돌산 풀빌라를 샀습니다. 7억 8천만 원, 퇴직금 2억 8천, 적금 7천, 담보대출 4억 3천을 끌어모았습니다. 첫 해 여름은 좋았습니다. 가동률 75%, 루프탑에서 바비큐 연기가 피어오르고 손님들이 웃었습니다. 아내가 허브를 꺾어 숯불에 올려줬습니다.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8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예약이 더 빨리 찼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오니 후기가 달라졌습니다. 가격 대비 아쉽습니다. 82만 원인데 이 정도요? 평점이 4.8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0.5점이 예약을 갉아먹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가동률 12%,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자가 2배, 매달 300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90만 원. 연금으로 메꿨습니다. 매도를 내놨지만 안 팔렸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차 경매 낙찰가 2억 7천, 7억 8천에 산 건물입니다. 5억 1천이 사라졌습니다. 빚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물류센터로 갑니다. 시급 11,000원으로 빚을 갚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감고 박스를 나릅니다. 분필 잡던 손에 물때가 끼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들 받는 가격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들 받는 가격이 다들 망하는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십시오. 나는 다들이라는 말을 조심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순천 시내중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6시 45분. 하늘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교문 위 현수막에 제사 18회 졸업을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현수막 끝이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3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그때는 신임 교사였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는 날이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책상 위에 분필 가루가 희미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35년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빨간 볼펜 12자루, 출석부 묶음, 낡은 삼각자, 그리고 맨 밑에 계산기 하나.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였습니다. 1989년에 샀습니다. 발령받고 첫 월급 타던 날 순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문구점에서 16,000원 주고 샀습니다. 버튼 위 숫자가 달아서 4와 7이 잘 안 보였습니다. 35년간 시험 채점할 때마다 이 계산기를 썼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수만 장의 답안지를 이 버튼으로 채점했습니다. 계산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9시에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강당 뒤편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학사모를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 구석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1989년에도 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키보다 작았습니다.
지금은 3층 창문보다 높습니다. 나무는 35년 동안 자랐고 저는 35년 동안 늙었습니다. 시기 끝나고 3학년 4반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손에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김종화 선생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색종이로 접은 별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학 싫었는데 선생님은 좋았어요. 건강하세요. 그걸 읽는데 목이 잠겼습니다. 분필 가루를 35년간 마셔서 목이 원래 잘 쉬었습니다. 그날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봉투를 접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오후 4시, 교무실 책상을 비웠습니다. 짐을 종이 상자 2개에 담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똑같은 말이 15번쯤 오갔습니다. 저도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교문을 나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습니다. 교문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쌩쌩 지나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건너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교 건물이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35년이 끝났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내 미숙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오늘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순천 시내 초등학교에서 33년을 가르쳤습니다. 아내 앞에 종이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33년치 물건들이었습니다. 당신도 끝났어? 응. 끝났어. 우리는 거실 바닥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부부 합산 교직 경력 68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 월급 420만 원, 아내 월급 390만 원. 합치면 매달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명절 상여금까지 합치면 연 수입이 1억을 넘었습니다. 중소기업 매출이랑 맞먹는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경기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한테 손 벌리지 않는 노후. 그게 우리 목표였습니다. 살림은 단순했습니다. 순천 조례동 32평 아파트. 2004년에 1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2022년 기준 시세가 3억 8천만 원쯤 됐습니다. 차는 2016년식 소렌토 하나. 외식은 한 달에 2~3번. 그것도 순천만 근처 백반집이 전부였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순대국이 5,000원인 곳. 거기서 소주 한 병 시키면 아내가 항상 반 잔만 마시고 제 잔에 부어줬습니다. 그게 우리 외식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았습니다. 2억 8천만 원. 남은 월 연금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월 220만 원 연금을 선택했습니다. 합쳐서 매달 350만 원. 공무원 연금이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밥 먹고 가끔 여행 다니고 그 정도면 됐습니다. 적금도 있었습니다. 7천만 원. 15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랬습니다. 아파트 한 채 3억 8천, 퇴직금 일시금 2억 8천, 적금 7천, 월 연금 350,
그게 68년 교직 경력의 결산이었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7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가 현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아침 6시 20분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운동화를 신고 같은 길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신발을 정리하던 손이 무릎 위에 그냥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어딘가를 보고 있었는데 초점이 없었습니다. 부엌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하는데 35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험지를 채점했습니다. 주말에도 수학 경시대회 감독을 다녔습니다. 아내 생일에 케이크 하나 제대로 사온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도 까먹기 일쑤였습니다. 교실에 있는 시간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 33년 동안 나를 기다렸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든 아침이었습니다. 2022년 4월이었습니다. 퇴직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순천역 근처 횟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퇴직한 선생님 8명이 모였습니다. 국어 선생, 영어 선생, 체육 선생. 다들 30년 넘게 교단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술잔이 돌았습니다. 얼굴들이 붉어졌습니다. 후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수학 안 가르치고 뭐 하세요? 글쎄 아직 모르겠어. 형, 여수 돌산에 풀빌라 하나 나왔는데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끝물이라 주인이 정리한대요. 루프탑에서 바다 보인다던데. 그 말이 귓가에 남았습니다. 루프탑, 바다. 집에 오는 길에 그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에 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이버에 여수 풀빌라 매매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인피니티 풀에 노을이 반사된 사진, 루프탑 바비큐 그릴 위로 하늘이 붉게 물든 사진, 수영장 물 위로 돌산대교 야경이 반짝이는 사진, 성수기 월 매출 2천만 원 가능이라는 문구. 특히 한 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루프탑에서 고기를 굽는 남자의 뒷모습. 그 뒤로 여수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 위로 어선 불빛이 점점이 떠 있었습니다. 저기서 살면 어떨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아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수영장 사진, 루프탑 사진, 야경 사진. 아내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여기 어디야? 여수, 돌산. 예쁘다. 그 두 글자가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현장을 보러 갔습니다. 순천에서 여수까지 차로 40분. 아내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여수 시내를 지나 돌산대교로 향했습니다. 다리 입구에서 차가 막혔습니다. 주말이라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짠 바람이 확 들어왔습니다. 다리 아래로 은빛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 여수 시내의 건물들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돌산의 초록 산등성이가 펼쳐졌습니다. 멀리 향일암 쪽 능선이 오후 햇살에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먼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33년간 교실 창문 너머로 운동장만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에 수평선이 담겼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살면 안 될까? 그 한마디가 7억 8천만 원짜리 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풀빌라는 돌산읍 해안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50m쯤 떨어진 곳, 3동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각 동마다 개인 수영장, 테라스, 그리고 루프탑 바비큐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안내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단추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코로나 때 지은 건물이에요. 2020년에 완공됐는데 처음 2년은 대박이었어요. 근데 주인분이 개인 사정으로 정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1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통창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테라스로 나가니 개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4m 곱하기 6m 크기. 물이 맑았습니다. 물 위로 구름 그림자가 흘러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루프탑에 갔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360도로 여수 앞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산대교의 케이블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거북선대교 너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정면에는 남해 수평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바비큐 그릴 이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릴 옆 난간에 작은 풍경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소리 좋다. 그 한마디가 두 번째 신호였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살면 안 될까였고 두 번째는 이 소리 좋다였습니다. 저는 그 두 마디에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매매가 7억 8천입니다. 요즘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온 거예요. 주인분이 급하시거든요. 7억 8천만 원. 저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 2억 8천. 적금 7천. 합쳐서 3억 5천. 부족분 4억 3천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순천 아파트 담보로 2억. 풀빌라 건물 담보로 2억 3천. 합쳐서 4억 3천. 가능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엑셀을 열었습니다. 35년간 수학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숫자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성수기 가동률, 비수기 가동률, 1박 요금, 청소비, 플랫폼 수수료, 대출 이자. 하나하나 셀에 입력했습니다. 성수기 6월부터 9월 넉 달. 가동률 80% 가정. 주말 1박 62만원 기준. 월 매출 약 1,500만원. 비수기 10월부터 다음 해 5월 8달. 가동률 40% 가정. 월 매출 약 600만원. 연간 평균 월 매출 약 900만원. 관리비, 수도, 전기, 청소 인건비, 플랫폼 수수료 빼면 월 순이익 약 500만원. 대출 이자 월 115만원 연 3.2% 기준. 순이익에서 이자 빼면 385만원. 연금 350만원 더하면 월 735만원. 엑셀 시트 마지막 셀에 표시된 숫자가 깔끔했습니다. 월 735만원. 지금보다 2배 넘는 수입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틀린 건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숫자는 맞았습니다. 가정이 틀렸을 뿐입니다. 2022년 6월 초 법무사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금 7,800만원. 한 달 뒤 중도금 2억 3,400만원. 잔금일에 나머지를 치렀습니다. 등기 서류를 받아드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이었는지 불안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서류를 들고 나오는데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계산 다 해봤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35년간 수학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월 순이익 500만 원. 그 숫자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6월 말에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야놀자 여기 어때?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했습니다. 사진을 직접 찍었습니다. 루프탑에서 노을 사진, 수영장에 물 반짝이는 사진, 바비큐 그릴 위에 불꽃 사진. 아내가 화분에 허브를 심어서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로즈마리, 바질, 타임. 초록 잎이 사진에 생기를 더했습니다. 첫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부산에서 온 4인 가족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체크인했습니다. 아이 둘이 수영장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에 뛰어들어 첨벙거렸습니다. 부모가 루프탑에서 고기를 구웠습니다. 저녁 해가 질 무렵 돌산대교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다리가 보석 목걸이처럼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진짜 좋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풀렸습니다. 첫 달 가동률이 75%를 찍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성수기 주말 1박 요금 62만 원. 평일은 40만 원. 예약이 꽉 찼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여수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우리 숙소 사진을 올렸습니다. 루프탑에서 바비큐하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숯불 위에 소갈비가 올라가 있고 뒤로 여수 앞바다에 노을이 붉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게시물 하나로 일주일치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루프탑 바비큐장 한쪽에 작은 화분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허브를 심었습니다. 손님들이 고기 구울 때 로즈마리를 한 줄기 꺾어다 숯불 위에 올려주는 게 아내의 서비스였습니다. 연기 속에 허브 향이 섞이면 손님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33년간 교실에서 아이들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면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하고 부르면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잘한 거구나. 7월이 됐습니다. 가동률이 더 올랐습니다. 80%를 넘었습니다. 야놀자에서 여수 인기 숙소 톱 30에 들었습니다. 후기가 쌓였습니다. 평점 4.8. 거의 만점에 가까웠습니다. 루프탑 바비큐 진짜 최고예요. 수영장에서 보는 노을이 예술입니다. 사장님 허브 서비스 감동이에요. 또 올게요. 후기를 읽으며 아내와 웃었습니다. 매출 정산서를 확인했습니다. 7월 매출 1,700만 원. 수수료 빼고 실수령 1,450만 원. 엑셀보다 좋았습니다. 8월은 더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었습니다. 예약이 2달 전에 마감됐습니다. 가동률 90%. 매출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그때 주변 숙소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산읍 해안도로를 따라 비슷한 풀빌라가 하나둘 생기면서 다들 주말 1박 요금을 70만 원, 7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야놀자 앱을 열면 우리만 62만 원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처음에 다짐했습니다. 바가지는 안 씌운다고. 여수에 대한 불만 후기가 인터넷에 넘쳐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여수는 비싸다, 바가지 관광지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이 75만 원 받는데 우리만 62만 원이면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시설이 안 좋아서 싼 거 아니야? 손님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가격이 품질의 신호가 되는 시장이었습니다. 8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 3동 만실. 매출 480만 원. 예약은 오히려 더 빨리 찼습니다. 취소도 없었습니다. 다들 받는 가격이잖아요. 그 말을 아내가 했는지 제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62만 원이 기준이 아니라 82만 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엑셀 시트를 82만 원 기준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월 순이익이 7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금 더하면 월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숫자가 예뻐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3동 모두 루프탑에 불이 켜졌습니다. 바비큐 연기가 동백나무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수영장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관리동 현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첫 여름이 지나고 9월이 됐습니다. 가을 햇살이 바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추석 연휴 손님들이 떠난 뒤 풀빌라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수기에 벌었으니까 비수기는 쉬면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첫 번째 비수기가 시작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10월 첫째 주 예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 겨우 한 팀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주 다시 공실. 넷째 주 한 팀. 10월 가동률 18%. 엑셀에는 40%로 넣어놨는데 절반도 안 됐습니다. 괜찮아, 10월은 원래 그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월이 됐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예약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 한 팀 오면 다행이었습니다. 평일은 텅 비었습니다. 수영장에 낙엽이 쌓였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은행잎을 매일 건져냈습니다. 11월 가동률 12%. 난방비 고지서가 왔습니다. 67만 원. 숫자를 2번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동의 수영장 온수 보일러를 돌리는 데만 한 달에 40만 원이 넘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돌려야 했습니다. 안 돌리면 배관이 얼어서 터졌습니다. 전기료 28만 원, 수도료 12만 원, 정화조 관리비 15만 원, 조경 관리비 8만 원. 고정 비용이 월 187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이자 115만 원을 더하면 월 302만 원. 매출이 제로인 달에도 302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12월 가동률 10%. 3동 합쳐 예약이 5건이었습니다. 루프탑 바비큐 그릴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비닐을 씌워 놓았는데 구멍이 났습니다. 난간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여름에는 정겨웠던 그 소리가 겨울에는 달랐습니다. 쓸쓸했습니다. 텅 빈 객실을 돌며 히터를 끄고 보일러를 끄고 전등을 껐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밤 11시. 아내가 잠든 뒤 거실 바닥에 고지서를 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 전기료 고지서, 수도료 고지서, 대출 이자 납입 명세서, 야놀자 수수료 정산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 낡은 카시오 공학용 계산기. 달아서 잘 안 보이는 4와 7을 손톱으로 더듬으며 눌렀습니다. 월 고정 지출 302만 원. 비수기 매출 평균 90만 원. 매달 212만 원 적자. 이 적자를 연금에서 메꿔야 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 350만 원. 거기서 212만 원이 사업 적자로 빠지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38만 원. 순천 아파트 관리비 18만 원. 건강보험료 22만 원. 빼면 남는 돈이 98만 원.
부부가 한 달을 98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을 35년간 들었던 어깨였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여름이 오면 나아지겠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물컵이 차가웠습니다. 손이 차가운 건지 물컵이 차가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바깥에서 바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무서웠습니다. 1월이 됐습니다. 가동률이 바닥을 쳤습니다. 3동 합쳐서 한 달에 4박, 4번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매출 2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똑같이 나갔습니다. 302만 원, 적자 200만 원, 2월, 3박, 적자 210만 원, 3월, 5박, 적자 180만 원, 넉 달 연속 적자였습니다. 적금 7천만 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만기 전 해지라 이자가 반도 안 붙었습니다. 첫 해 비수기 동안 적금에서 800만 원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아내한테 말 못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아침마다 객실 청소를 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욕실 타일을 닦았습니다. 무릎이 안 좋다고 했는데도 매일 청소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를 고용하면 월 120만 원이 나간다고 그건 아깝다고 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수영장 물을 빼고 필터를 직접 갈았습니다. 필터 교체 업체 부르면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게 아까웠습니다. 손톱 사이에 물때가 끼었습니다. 손등이 갈라졌습니다. 35년간 분필을 잡던 손이었습니다. 그러다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2022년 초 1.25%였던 기준금리가 연말에 3.25%가 됐습니다. 우리 대출 금리도 따라 올랐습니다. 3.2%에서 4.8%로 월 이자가 115만 원에서 17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고정 지출이 302만 원에서 359만 원이 됐습니다. 설마 더 오르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학적 사고를 한다는 사람이 설마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계산을 멈췄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봄이 오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부터 예약이 늘겠지. 5월 황금 연휴가 있으니까. 6월 되면 다시 성수기니까. 그런데 봄이 와도 예약이 안 늘었습니다. 야놀자를 열어봤습니다. 여수 풀빌라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매물이 200개가 넘었습니다. 1년 사이 돌산읍에만 풀빌라가 40개 넘게 새로 생겼습니다. 여수시 전체 숙박업소가 1,300곳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4년 사이에 250개 넘게 늘어난 겁니다. 경쟁이 폭발했습니다. 우리보다 시설이 좋은 곳이 수십 개였습니다. 인피니티 풀이 더 크고 루프탑이 더 넓고 인테리어가 더 세련된 곳들. 우리보다 싼 곳도 수십 개였습니다. 60만 원, 55만 원, 심지어 49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설은 중간이었습니다. 가격은 82만 원. 상위권이었습니다. 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대비 아쉽습니다. 82만 원인데 어메니티가 이 정도요? 여수는 다 비싸네요. 다음엔 다른 데 갈래요. 야놀자 평점이 4.8에서 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0.5점이 예약률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0.1점 차이로 숙소를 고릅니다. 검색 결과에서 4.5 이하는 아예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동률이 숫자로 무너졌습니다. 75%에서 45%, 45%에서 28%. 그해 여름 엔화 환율이 폭락했습니다. 100엔당 9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여수 갈 돈이면 오사카 간다는 말이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KTX 왕복에 숙박비 합치면 1인당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같은 돈이면 부산발 오사카행 저가 항공권을 타고 온천과 쇼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줄었습니다. 우리 풀빌라 성수기 예약률이 전년 대비 반 토막 났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도 불황이었습니다. 석유화학 업종 경기가 꺾이면서